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등 운영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충돌하게 됐는데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을 비롯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 쌍특검 재표결까지 국회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관련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두 번째 회의를 열고 177명의 기관 증인을 의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한덕수 총리라든지 최상목 대행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 경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제 심판, 탄핵 심판이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제 국정조사. 이 국정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소상하게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주로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국에 어떤 여러 경로의 지금 이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그 수사 중인 또는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대원칙, 법에 정한 대원칙을 가지고 국정조사에 좀 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어떤 목적으로 수사 어떤 목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시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채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보면 지금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혹은 또 뭐 다른 어떤 기관들, 특히 또 현재에도 이걸 통해서 좀 압박 내지는 어떤 그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구속 중인 김용현 전 장관이까지 지금 이제 옥중 어떤 조사 뭐 이런 어떤 시도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옥중 조사를 박근혜 탄핵 전국대 해서 상당히 좀 재미를 봤다는 그런 어떤 아마 평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밀어붙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 어떤 분위기를 다시 어떤 그 불쏘시개를 지금 다시 태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현행 어떤 법률에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재판이나 그 수사 어떤 소추에 개입하는 이런 국정조사는 절대 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제된 국정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서 의원님.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 특위 가동되고 그렇습니다. 2월 13일까지.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게 정말 이 세계가 놀란 사건 중에 사건이고,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라는 정말 무도한 이 사안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국민 검찰 조사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구속시킬 건 구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들이 진행이 됐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어떤 기관과 함께 최종적으로 또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하는 내용은 잘 모르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과 또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서 점검하는 것하고는 또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때 좀 우리 형님 말씀하신 대로 감옥까지 가서 교도소까지 가서 청문회까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그때도 여야가 합의해서 다 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일어나고 하고 있는 이 국정조사 특위도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정말 단 1도 네. 정치권으로 인해서 국회로 인해서 불신을 받고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명명백백하게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네. 국토투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네.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 권리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두 분께서 주문해 주셨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경호처의 이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공수처와 경찰의 이제 관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이제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최상목 대행이 좀 더 적극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서 직무유기 혐의로 오늘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때는 뭐 탄핵 카드도 좀 검토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고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입만 열면 내란 동조, 내란 선전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정작 최근에 헌법재판소 심리에서는 또 형법상의 또 내란죄는 또 빼겠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내란으로 인한 어떤 공포 분위기 조성은 할 때는 언제고 또 정작 또 헌재 심리할 때는 지금 빼고 있는 이런 어떤 이율 배반적인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또 압박 아닌가. 왜냐하면 경호처는 또 경호처 나름대로 경호에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예. 단순하게 어떤 대통령 경호뿐만 아니라 경호구역이라고 하는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한 통제와 보안은 또 경호처가 당연히 좀 해야 될 임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수사와 영장 집행의 지금 주체가 지금 현재 공수처라는 것이 지금 이제 많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공수처는 내란 관련된 수사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에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통해서 받은 이 그 영장에 그 입법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형사소송법, 형소법 110조, 111조, 즉 국가 보안 시설 관련해서는 그 관리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수색 및 체포 내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형소법의 사항을 그 적용해서 제외한다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그런 어떤 그 영장이었습니다. 6일까지 했던 그런 영장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경호처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최상목 그 권한 등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제 뭐 문을 열라는 식으로 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직무유기와 또 뭐 혹시 또 뭐 탄핵까지도 갈지 모르는데 저는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지금 현재 탄핵을 남발하고 특히 최근에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뭐 탄핵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들의 저는 시각이 평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최상목 권한 대행위까지 또 직무유기와 뭐 만약에 탄핵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은 저는 상당히 커리라 이런 점을 민주당도 좀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경호처에 대한 어떤 지휘권을 최상목 대행이 좀 적극적으로 좀 행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홍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최상목 대행을 뭐 탄핵까지야 지금 이 시점에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상목 대행이 재경부 장관 부총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국수본의 대표로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 집행을 하고 그것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 논란도 있었지만은 다시 또 확인해서 합법적이다. 법원에 최종적으로 판단까지 한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헌법 체계 안에서 헌법 틀 안에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게 가장 큰 제1의 존재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엄중한 내란죄로 그 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한 국가 체계를 자체를 파괴하기 시도한 이런 그 중범죄인 혐의자에게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행범이나 다름없었지 않습니까? 에 대한 법 집행을 하는데, 영장 집행을 하는데 경호처에서 반대를 해요. 경호처는 뭡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처도 직무정지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경호만 하게 돼 있지,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집행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건 위법행위거든요. 이것을 권한대행이 지시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임무입니다. 이것을 해태하고, 이것을 해태하고 거부하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은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고, 더군다나 내란 책임자 대통령을 내란 세력의 동조자다, 이렇게까지 지금 일부 국민들이 비난하고 성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최 권한대행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정치권으로부터 여야를 떠나서 신뢰받을 수 유일한 길은 엄정하게 법적 체계 안에서 법질서를 집행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집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안전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대외적 신인도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처리할 것은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윤석열의 참모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가 이제 오늘 새벽 0시로 일단은 이제 만료가 됐고, 이제 새로 또 영장을 이제 재청구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의원 뭐 30명, 40명이 관저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지도부는 뭐 당 차원의 행보가 아니라 이제 개별 의원들의 이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는데, 규모도 좀 많았고 또 뭐 비대위원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모순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이 이제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지켜야 됐다,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두 가지 원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제도 자체, 집행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수처는 내란 수사의 주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그 제3의 어떤 장소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얼마든지 수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체포하는 이런 모습은 국가 어떤 이미지라든지 특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이런 데 대해서 좀 너무 좀 지나친 어떤 그런 어떤 영장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좀 어느 정도 그 움직임을 좀 갖기가 좀 어려웠는데,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서만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좀 지지율이 좀 오르기 때문에 좀 대통령을 좀 보호하기 이런 어떤 좀 행동을 해도 이제 그 국민들 특히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겠다, 이런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당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평가는 개개인 어떤 헌법기관들, 국회의원 개개인이 받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최소한 그 우파 보수 많은 국민들,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뭐 이런 어떤 점들이 지금 국민의힘 어떤 의원들에게 지금 많이 지금 움직이게끔 하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계속 최근에 이제 제기가 됐고, 또 지지층을 좀 의식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서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고 집권당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데 한 당사자, 대통령과 집권당으로서 대통령과 더불어서 주체 세력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탄핵을 받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은 그래서 직무가 정지돼 있는 범법자 아니겠습니까? 살인죄를 저질러도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대통령입니다. 유일하게 내란죄와 외환죄만 헌법이 소추할 수 있도록 네. 해놨는데 네. 그럴 정도의 막강한 지위를 확보해주고 있는데 근데 내란죄를 저지른 겁니다. 네. 그만큼 중한 죄입니다. 예. 중죄입니다. 중죄 중에 중죄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파탄 지경까지 몰고 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성하고 책임지지는 못할 망정. 예. 이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께 하겠다. 윤석열의 경호대로 전락하겠다. 전락하고 지금 집권당 지도부까지 다 가 있더라고요. 지도부까지 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자,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어떤 지도부도 거기에 대해서 네. 이거 좀 만류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집권당이기를 포기하고 범법자 윤석열의 경호대로 전락한 지금 저 국민의 힘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갈지 예. 참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지금 경제가 지금 우리 홍 의원님 경제 문제 걱정도 하셨습니다만은 경제의 가장 큰 뭡니까?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흘러갈지를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가버렸어요. 왜?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집권당에서 나와서 지도부까지 동원해서 이걸 반대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 예.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불확실성에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데 예. 이거를 지금 집권당이 네. 이런 무도한 짓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네. 정말 어떤 변명도 네.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입을 가지고도 변명이 안 된다고 잘못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내일 국회가 이제 본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권한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쌍특검법을 비롯해서 8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덕수 대행 때 6개 그리고 최상목 대행 때 2개 해서 8개 중에 이제 핵심적인 다 중요하지만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의결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거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쌍특검법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 첫째, 특검 추천권이 사실상 이제 민주당과 야당이 독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14가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15가지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특검법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그 특검법을 발의하는 진정한 목적이 실체적 어떤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계속 이 특검을 가지고 어떤 정쟁용 내지는 어떤 그 선거시 어떤 공격용 소재로 활용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놓고 좀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수사는 수사대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사가 지금 현재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다, 내란 범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무죄 추정의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많은 어떤 재판을 받고 심지어 1심에서 지금 형 받고 있지만 대장동 범죄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쌍특검법 질문. 헌법 질서를 파괴해서 지금 국회로부터 탄핵된 대통령을 범죄자가 된 거죠. 범죄자 현행범에 가깝잖아요. 현행범이잖아요. 실질적 현행범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전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만 이 특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
뭐 이렇게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 공수처에서 네. 영장 집행한 것 제외하고는 뭐 지금 속도감 있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 이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당연히 그래서 이보다 더 작았던 건들도 네. 당연히 박근혜 때도 그 특검이 국정농단사 때도 이 특검이 작동이 돼서 네. 수사를 했었고 중요한 건건이 다 국민들로부터 좀 더 이게 의혹이 크고 중요했던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특검이 구성돼서 특검에서 맡아서 특검을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보다 더 지금 컸던 거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데 옛날 군부 독재 시절 외에 이보다 더 큰 그 사안은 지금 없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서 세부적인 것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머리를 맞대고 세부적인 건 조정하면 됩니다. 큰 틀에서 서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국난 아니겠습니까? 국난이 극복돼야 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 출발점이 저는 특검의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김건희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털고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